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재미로 보는 세상을 바꾼 발명 시간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기원전 5세기에 건설된 이 신전은 25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서 있습니다. 1687년에 이 신전을 화약고로 사용하다가 그만 폭발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만 없었어도 아마 훨씬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해도 보수 유지가 없이 원상을 유지하기란 힘듭니다. 더욱이 수천 년을 견딘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죠. 파르테논이 이처럼 오랫동안 모습을 유지하는 데는 로마인들의 보수 작업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파르테논을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다른 문명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탁월한 공법을 도입했죠. 바로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로마인이 보수한 로마의 시멘트입니다. 로마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콜로세움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물입니다. 저 수많은 아치와 계단들, 내부 구조는 지금 많이 좀 손상되었지만 그 지하의 복잡한 구조들, 콜로세움이란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 공법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건물이었어요. 사실 콘크리트 건축에 더 놀라운 것은 콜로세움 옆에 있는 포로 로마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는 로마의 왕궁과 황제들의 포럼이 있던 고대 로마의 중심지입니다. 팔라티노 언덕은 거의 전체가 거대한 주상복합 빌딩이었죠. 저 건물 안에 도서관, 연회장, 거대 욕장, 심지어는 전차 경주장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건물 구경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알았는데 그 내부의 넓은 홀들, 진짜 황제들이 뭐 이런 거 하고, 또는 로마의 그 유명한 군인들의 쿠데타가 났을 때 죽고 쫓기고 하던 데가 그쪽 안은 오전에 별도 티켓을 구입하면은 이제 관람이 가능하더라고요. 로마인들이 이런 거대하고 복합적인 콤플렉스를 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사실은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건축 공법은 화산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더라고요. 화산재와 석회, 물을 배합해서 로마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실 로마 콘크리트는 여러 다큐멘터리에서도 소개됐고 인터넷에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디오 카페 할 때도 그렇고 인터넷에 있습니다 하고 좀 생략하면 또 이제 댓글에 막 달려, 이 얘기는 왜 뺍니까? 이거 뭐 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꼭 인터넷에서 봤으면 얘기하지 왜 우리 보고 또 찾아보라고 그래. 그 남이 써놓은 거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은 좀 보존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콘크리트는 현대의 콘크리트보다도 강도는 조금 낮지만 현대 콘크리트에는 없는 놀라운 성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에 수천 년을 잠겨 있어도 버틴다는 거죠. 현대 콘크리트도 처음 건축해서 양생하면서는 계속 이제 단단해진다고 하지만 바닷물 속에서는 100년씩 못 버텨요. 그런데 로마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금도 끄떡없이 바닷물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내구성의 증거물이 유럽 전역에 남아있는 로마의 건축 유적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죠. 터키의 그 에페소스, 이스탄불의 데오도시우스 성벽, 성소피아 사원, 이탈리아 티볼리에 있는 하이드리아누스 황제의 별궁과 그 도시들, 폼페이, 이 모든 것이 로마가 발명한 콘크리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유적들입니다. 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의 콘크리트 제조법은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정부에서 이 제조법을 복원하는데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갖고 어느 기업이 찾아냈다 그런 것도 다 나오던데, 정확하게 그 인정을 받은 건지는 이제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제는 로마의 콘크리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문화의 정수는 사실 건축입니다. 이것이 동양권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서양의 궁전과 저택, 도시를 건설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도시의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자연환경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건축물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좀 중세도시다, 뭐 또는 뭐 근대 예쁜 도시다 하는 건 되게 17세기, 18세기 이후 도시인데 사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로마 건축의 유산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세상을 바꾼 발명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로마의 문화의 특징을 우리는 흔히 실용문화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근대 과학 문명과 산업혁명의 바탕이 되었고, 조금 속쓰리긴 하지만 동양이 뭐 서양의 역전이 됐다거나 또는 근대화가 서구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건 뭐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좀 그냥 러프하게 말해서 어쨌든 우리가 저도 지금 한복 입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서구화가 근대화처럼 보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도 하죠. 이러한 실용 문화를 만드는데 사실 콘크리트 건축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 건축술은 밀집된 도시와 복합적인 건물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상 복합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건물 안에 다양한 시설과 합리적인 공간 구성이 필요하죠. 다양한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기능적인 설계 구조가 필요하고 뭐 인테리어도 물론이지만은 밀폐된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이 살게 하려면 수도시설, 환기시설, 공기정화시설, 심지어는 냉방장치까지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또 콘크리트 건축은 도시에 밀집된 주택 설계를 가능하게 하죠. 원래 도시라는 게 이게 뭐 집이 모이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벽돌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량으로 주택단지나 도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도시를 기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재가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건축술이 궁전이나 소수의 고급 주택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시설과 일반 시민, 도시 전체의 삶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콘크리트 건축이 궁전에만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왕족과 귀족들을 위한 고급 기술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대중적인 주택, 도로 건설, 공공시설에까지 확장된다면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화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수요 공급과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사실 로마 문화가 실용 문화로 성장하게 된 것은 단순히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사회적으로 공학을 지원하고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대우하는 시스템과 사회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고 공급이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학교를 세워서 공학자, 건축가, 측량기사, 각종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또 이런 수요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엔지니어는 일반 노동자보다 높은 수익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것이 기술 개발과 엔지니어 또는 기술자와 실용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시너지를 낳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에 생각해야 될 것이 콘크리트 건축과 군사학의 관련성입니다. 콘크리트 건축은 로마의 군사력과 제국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는 군대가 아니라 공학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갈리아 원정할 때 보면은 로마가 말도 안 되는 적은 병력으로 갈리아를 통째로 정복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공병술이 큰 역할을 했어요. 뭐 공성구 이런 거 빼고도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예를 들면 갈리아인이나 게르만인이 강을 하나 건너는데 20일이 걸려요. 로마군은 그들의 그 놀라운 공학술과 그 부대 내에 있는 공병단 기술자들의 능력 덕분에 단 하루면 부교를 놓고 건너갑니다. 로마의 영토가 순식간에 넓어지자 로마는 도시를 거점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정복한 도시를 소수의 병력으로 지키고 빠르게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건설하고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데도 요새 건축술, 교량과 도로, 도시 설계 능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이 런던에 가시면, 런던이 사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인데 로마군이 오기 전부터 영국인들이 세운 도시가 런던이었고 중심지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로마군이 들어가서 영국을 지배한단 말이죠. 소수의 로마 군대가 들어가서 그 도시에 요새를 쌓고 다리를 건설하고 도시의 어떤 지배학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런던의 올드시티고
여러분이 런던에 가시면 아마 꼭 보는 런던 탑, 그 앞에 있는 런던 브릿지죠. 그게 사실 로마 문화의 유산입니다. 물론 그 뒤에 개축한 거지만 원래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니 상업과 무역망이 제국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고 상인, 엔지니어의 역할은 더더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소위 로마의 실용문화와 실용문화를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사회체제, 마인드, 가치관을 정착시켰죠. 물론 로마의 실용문화를 건축술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죠. 제가 이게 발명하다 보니 좀 걱정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역사를 이렇게 단선적으로 설명하려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발명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콘크리트 공법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사회적 시너지를 생산하게 되더라 라는 하나의 단면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콘크리트 공법과 그것이 바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일이 너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조선국왕 이야기가 자꾸 좀 정체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유료 강연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 강좌도 지금 계속 만드는 중이고요. 일반 회원과 일반 독자분을 위한 재미도 있고 간결하고 교양도 있는 뭐가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거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꽤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개는 못하지만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 중부에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